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전통 벼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15 하반기 사회적 경제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제4회 정의공주와 함께하는 도봉 한글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도봉구는 무한 상상의 꿈 발명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7회 도봉 창의과학 축전을 맞이해 여성 발명 창의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발명과 창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녀의 창의성 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실로 발명의 이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6일 구층 다목적 교육장에서는 발명과 창의에 관심 있는 도봉구 거주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발명 창의교실 4회 교육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발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발명의 특성과 발명 아이디어 착상 기법, 발명인의 습관과 사고, 생활 발명 성공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매주 화수요일 2시간씩 총 4회로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봉구 여성의 발명에 대한 관심과 창의 교육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가을을 표현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의 계절이죠.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도봉구 친환경 영농체험장에서 전통 벼베기와 탈곡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농촌 체험 현장을 함께하며 수학의 계절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오전 도봉동 친환경 영농체험장에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텃밭 경작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농악대의 공연으로 전통 벼베기와 탈곡 체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재밌어요. 작년에도 여기 와서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못 해봤던 체험인데 여기 와서 새롭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지난 5월 관내 쌍문, 월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통 모내기 방식으로 심은 것으로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는데요.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먹거리와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세대 간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상호 후회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실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2015 하반기 사회적 경제학교가 열렸습니다. 구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상반기 교육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한 교육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7일 16층 다목적 회의실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 및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사회적 경제학교 제1강이 열렸습니다. 2015 상반기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 실습과 사업화 방안 실시에 이어 협동조합의 개념 이해와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하반기 교육은 칼폴라니 사회적 경제 정태인 연구소장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으로 열었습니다. 오는 28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사회적 경제학교 2에서 4강은 협동조합의 이해에서 설립까지의 과정을 교육하며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2일은 제19회 노인의 날이었죠. 노인의 날이 있는 이달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한데요. 2015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우리구 각동에서 열렸습니다. 관내 어르신들과 함께한 다채로운 경로잔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6일 창삼동 신창동 교회에서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삼동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8명에 대한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에 이어 위문 공연을 포함한 경로 위안 잔치도 열려 참석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8일 오전 도봉구 보건소 대강당에서도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문 이동 경로잔치가 열렸는데요. 어르신들이 흥을 돋을 수 있는 국악 한마당으로 시작한 경로잔치는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기여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다과도 준비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우이천로 44길 일대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15 서울 환경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꽃과 나무를 심어
밝고 아름다운 골목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활용해 독특하고 재미있는 골목길을 연출했는데요. 이번에는 쌍문일동 일대에서 주민 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골목길 조성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8일 오후 우이천로 38길 일대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를 주제로 직접 꽃을 심는 등 2015 주민 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식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쌍문일동 꽃동네는 능소화를 메인 테마 식물로 선정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능소화 피는 그린 스카이웨이로 조성됩니다. 삭막하고 노후된 골목 경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수직적인 인면 녹화 방식을 적극 도입해 골목길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특색 있는 골목길로 개선될 계획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제569도를 맞았는데요. 한글 창제에 크게 기여한 우리구 역사인물 정의공주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정의공주와 함께하는 도봉 한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도봉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뮤지컬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정의공주묘 인근인 원당샘 공원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569돌 기념 도봉 한글잔치가 열렸습니다. 특히 우리구 역사인물인 정의공주와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돼 한글 창제에 크게 기여한 정의공주의 이야기를 극단 미니 뮤지컬 정의공주로 선보여 우리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이나 훈민정음 등을 소재로 어린이 사생대회와 붓글씨 대회, 백일장 등이 이어졌으며 탁본 체험과 훈민정음 손수건 만들기 등의 부대 행사들도 열려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유아 장난감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퍼즐이나 소꿉놀이 세트, 블록 등 재사용이 가능한 유아 장난감을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수요일에는 방학동, 토요일에는 창동에서 교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문의 바랍니다. 오는 22일 목요일까지 2015 도봉구민 등산대회를 배경으로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공모합니다. 직업 사진작가를 제외한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생활체육회로 문의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나 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 따뜻하고 향기 좋은 한방차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솔잎차와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잎차, 가을에 열리는 산수유차, 피부 관리에 탁월한 들깨차,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차가 좋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요즘에 한방차로 몸의 기운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